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 높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손으로 뽑아준 위정자와 그를 돕고 있는 소수 집단에 의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 분야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항상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생기는 사회적 변질이라면 오늘은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민주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헌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현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살고 있고 사회를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국민들이라면 이러한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1만 2천리 떨어진 런던에 살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외동포지만 변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우려하고 우리의 희망을 말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쟁하고 계신 보수 우파의 성각자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의 결심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따라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의 세미나 개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러면 다 함께 애국가 조창 일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수호 40주년을 기념하며 1분간 무용이 있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한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면은 제 친구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와서 저에게 증명사진을 보여주고 오면 했는데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광화문에 가서 집회하는데도 동참을 못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정말 애국 충정을 삭히고 있는 그런 생활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즐겁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뭐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주제에 관련해서 저는 그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많이 살면서 저는 그 80년대 말에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았거든요. 독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전범 국가죠. 예, 그런 독일이, 그리고 세계 열강들이 공개적으로 독일 통일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소리가 이 나라 저 나라의 그 행정수반으로부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을 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속은 어떨지 몰라도 그 열강들이 미, 소, 중국, 일본 이 이웃 열강들이 야, 너희 형제들끼리 남북이 잘 얘기해서 통일 좀 해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오는데도 우리는 통일을 못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참 열등한 민족이 아닌데 왜 이러나라는 그 물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된 곳이 우리나라 독립열사들이 순국하면서 독립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쟁해서만 쟁취한 그 독립이 아니었죠. 연합국의 승리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가져다 준 통일이었습니다. 독립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얻은 독립을 우리 민족은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남북이 20분 동안에 1부, 2부 미소가 다 철군을 했죠. 뭐 북한에서는 철군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이런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목적입니다. 독일은 동서독이 전쟁은 안 했습니다. 남북한은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동서독 국민들 간에는 증오, 물론 이념의 분리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념도 동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통일은 우리나라 통일보다는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남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도 고약한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동포예요. 우리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학이라든지 국제관계학 전공이 아니고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고 학교에서도 뭐 그런 수업을 주로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여행이나 좀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은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그 생활을 바꾸었듯이 저의 그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016년 10월 26일 오늘 같은 날이네요. 그 촛불 집회가 한 5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인 가운데 첫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10월 29일 토요일에 이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일부 그 용기 있는 우익 지도자들이 첫 태극기 집회를 열었던 게 11월 5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그런 말이 나와도 국회 의석을 계산해 볼 때 국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국회에서 그 통과되는 거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그 12월 중순부터 이제 그 태극기 집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저는 뭐 유튜브 시청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 집회 다니면서 뭐 현재까지 제가 개그는 못했습니다만은 꾸준히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 뭐 느꼈던 거,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치학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전공자께서 만일에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좀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저희 경험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영국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너무 이분들에게 너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그 한국 시대를 보고 한국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양심적으로 우리 75만 재동포가 얼마만큼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나라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듣고 싶고,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한테 자기가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국민을 이렇게 오늘까지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위대하고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주년 추모식을 하면서 조금 더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만큼 양심적으로 그분을 모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얼마만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정말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빨리 이렇게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 그 추모 영상을 보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의 절박함. 물자를 아끼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3천만이 전부 조금씩 이래 협력함으로써 그 뭉치에서 전체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국가 안보의 중요성.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된 대한민국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호소했습니다. 국론이 통일되지 않고 분열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 대학생을 향해서 미래 대한민국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라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고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그것이 4.19 정신이라고 이렇게 떠든다면 그야말로 4.19 정신을 더 이상 더 고독하는 그런 것이 없을 뿐더러 국민을 움직인
지도자였지만 가족 앞에선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나긴 그 세월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삽교천 방주제 준공식 연설은 지도자이자 가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육성이 됩니다. 이 방조제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철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나와 쌓아올린 땀에 너무나도 어이없는 대통령의 서거에 온 국민은 통곡했습니다. 예, 일단 내일은 오시게 되면 용어 자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저 영화 처음에 만들려고 하니까 그 제작사를 꽤 많이 다녔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제작사를 다녔는데 대한민국의 김종일이가 김일성을 영원한 태양으로 한다면서 금수산 태양궁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왜 1995년도에 갑자기 그 엄청난 자연재해가 났는지 말씀드렸죠. 말도 작게 아무튼 아까 그 자연재해가 난 해 95년도에 중국에서는 중국 흑룡강성을 포함해가지고 동북 삼성에서 옥수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초치 곤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짤 수 있는 만큼만 따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걸 다 초치하지 못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강택민 주석이었었는데 김정일이가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강택민이가 생각하기를 얘가 배가 고프니까 왔나 보다. 사람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뭘 주랴? 옥수수 좀 줄까? 우리 집 남아나서 초치 곤란한데 너희 다 가져가 한 거예요. 필요 없어. 그럼 뭘 줄까? 특수 세멘트. 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의, 왜냐면은 북한에서 저런 고강도 세멘트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제가 살고 있던 황해북도 봉산에 있는 28세멘트 연합기업소하고 순천에 있는 어떤 연합기업소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두 연합기업소는 이미 시멘트 생산을 20%도 못했어요. 저 건설에 동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식량이 아니고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건설 자재들이 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다가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자연재해로 이만한 사용한 겁니다. 물론 이 문화 침투 전략은 구라파에서 이태리 공산주의자가 이론을 개발했고 영국에서도 많이 지금 거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서구 전체에서 대단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서구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성공했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탄핵을 해서 대통령을 바꾼 다음에 자기네들이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숙청 작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공산화 전략이 한국에서 시행된 겁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숙청된 대상자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33년에 징역형을 받았고 현재 감옥소에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했는데 이분은 또 석방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대법원장입니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전직 바로 직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시다시피 2019년 1월 달에 구속이 됐어요. 영장이 발부된다는 이야기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했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 바로 얼마 전까지 대법원장 하던 그 사람 밑에 있던 판사가 이 사람 구속해야 된다 하고선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대법원장을. 또 높은 사람은 전임 국정원장 3사람이 구속됐습니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3사람이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전직 국방장관과 전직 장성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별넷, 별셋, 별둘. 뿐만 아니라 장관들은 이름, 숫자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구속됐어요. 지금도 조윤선 장관은 문화장관을 구속합니다. 문화장관을 가장 비정치적인 문화장관을 구속을 해서 지금 현재 4년인가 형을 받고 지금 감옥소에 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 씨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본인도 병환으로 있고 부인도 병환으로 있지만 구속이 돼 있어요. 참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미나가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 선곡자님들의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당당히 말씀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법망의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 오늘 광화문에서는 문재인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세미나를 마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려 합니다. 오늘의 결의가 대한민국의 청와대까지 들려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고수하자. 둘째, 대한민국을 최고로 사랑하는 애국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셋째,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넷째,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여겨지는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하라. 다섯째,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전자 개표기 사용을 폐지하라. 여섯째, 6.25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구해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라. 일곱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복원하라. 여덟째,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통일하는 남북 통일이어야만 하며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국가감찰위원회를 모방한 공수처 설치를 중지하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세 삼창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